12월 23일 공감 장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 예상보다 좀 경기 지표가 좋은 상황들이 많이 나오면서 긴축 우려감이 좀 재부각된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고 합니다.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예상보다 좋은 경기 지표가 나오고 주식이 올라요. 그러면은 이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고 하면서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고요. 그리고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떨어지면은 긴축 우려감이 재부각된 영향으로 3대 지수가 하락했다. 뭐 이런 식의 좀 솔직히 지금 시황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무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2022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치고 신뢰감을 잃어가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그게 바로 거래대금 좀이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좋은 상황들이 어디서 어떤 이벤트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뭐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상태로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미증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. 그리고 우선 또 이번 다음 이벤트 그리고 그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이 가격 지수가 좀 이번 주에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다음 주 시장에 또 방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말 이제 연초로 이어지면서 이제 FOMC 의사록이 좀 결정이 나왔을 때 의사록에 대한 부분들로 좀 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제 그 거래대금 상승은 했지만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 그 10조 좀 미만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미증시의 하락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선 지금 재료가 없지는 않습니다. 미증시와는 좀 사뭇 다르게 분위기가 만약에 흘러갈 수 있다면은 그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반도체겠죠. 반도체 대형주들 필두로 좀 단기 매수세가 발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중 그 반도체 분쟁으로 방향성이 좀 오리무중이던 우리 국내 시장의 반도체가 당장은 조금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필두로 좀 올라간다면 시장 전체를 좀 견인을 해주고 그리고 밑에 따라오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제 좀 단기 슈팅으로 시장의 거래대금이 좀 활성화를 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쪽에서는 안 넣어드렸는데 2차전지 쪽에서도 지속해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해서 나오고 있어요. 뭐 악재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 속도가 좀 떨어지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확장성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근본에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고 호재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국내 기업들이 좀 해외에 경쟁력을 좀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호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투자 심리만 회복을 해준다면은 당연히 2차전지 대형주들에 대한 지금 또 문제가 그렇다 보니 뭐 아직도 뭐 고평가냐 아니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고평가라는 인식을 조금 지워준다면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또 정부가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로봇 드론 택배 활성화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좀 발표를 오늘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뭐 모빌리티에 관한 부분, 로봇 AI에 관한 부분, UAM 등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지속해서 이제 수주 관련 재료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워낙 지금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방한하면서 지난번에 왜 폴란드 수출을 좀 떠오르게 만들고 있고요. 그러니까 현대로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 K2전차나 뭐 K9 자주포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고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수주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원전 테마주들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루마니아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네옴시티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면서 수주전 관련주들도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중국의 코로나 상황 역시 지속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최근 원료의약품, 의료기기 관련주들 뭐 강세가 나왔다가 살짝은 멈추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약간 고집을 꺾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. 제로 코로나
정책도 이제 완화가 된 거고,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 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지만 화이자 백신에 대한 반입을 이제 허가를 해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고집을 하나 두 개씩 좀 꺾다 보면은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중국 내에 그 원료 해외 백신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봐준다면은 화이자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기대감이 좀 바통 터치도 좀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,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. 근데 워낙 지금 2022년도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너무 침체기였는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삼바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주가는 좀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서 시세 조정도 나왔겠다. 2023년에 좀 제약바이오가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지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도 뭐 그렇기 때문에, 뭐 지금 화이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한 차례 슈팅이 나왔다가 싹 시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라서 또 어디에 어떤 테마로 좀 엮일지가 모르는 2023년에서 충분히 저점이라고 하면은 뭐 중국에서의 상황도 좀 노리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비중을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요. 마지막으로 최근 일본 여행이 좀 급증을 하면서 항공주가 좀 바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, 어제 같은 경우에서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, 다만 조금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, 그거는 이제 아시아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국내 항공주들이 오르고는 있는데, 이 급추워지는 요란한 날씨에 유럽과 좀 북미 쪽의 항공편은 이게 지체가 되잖아요. 이렇게 지체가 되면은 그게 시간이 지연되면은 계속 지연되면서 이게 루즈해질 수가 있고, 항공주라는 게 사실 그 10년, 20년 전에 비교해서 항공편이라는 가격대가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없고, 이게 초경쟁을 지속하는 그러한 테마주다 보니까 이러한 지체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이에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급격하게 좀 미증시에서는 좀 안 좋게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, 뭐 아시아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으나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력이 받는다면은 이 일본 여행 급증한다고 하는 그런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고, 일본 여행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원화가 다시 강세가 이제 나오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이런 부분 좀 오늘은 좀 재료들이 시장에 좀 이게 많은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를 좀 앞두고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, 이런 부분 통해서 시장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